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지난 시간, 즉 두 번째 시간에서는 대명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했죠. 그렇게 해서 팔품사의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어요. 1번과 2번 수업에서. 여기는 이제 3번 수업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에 해당하는 명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 가장 기본적인,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누가 뭐해, 뭐를 에 해당하는 이 질문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누가 한다, 뭐를, 이거에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문장이 하나 뚝딱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 명사 칸에다 아무거나 써볼게요. Kenny. 그러면은 Kenny가 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죠? 뭐해? teach. 근데 Kenny는 I도 U도 아닌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로서 뒤에는 S가 들어가는데 CH로 끝나는 단어 뒤에서는 S 대신에 E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Kenny teaches 뭐를? students. 이렇게 해서 Kenny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문장이 뚝딱 하고 나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영어 문장이 흐르는 방식이다. Kenny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해 뭐를 내다가 각각 넣을 것만 따다닥 넣으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해주고 싶은가? 이제 나머지는 다 옵션인 거예요.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싶으면은 그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지는 대명사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켄이라는 이름 대신에 he라고 그라는 사람을 넣고 대신하는 명사로 그 다음에 똑같이 이 부분을 갖다가 복사해서 써도 비슷한 말이 되겠죠. He teaches students 이렇게 될 겁니다. He teaches student 이렇게 해서 이거는 Kenny teaches student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는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인 Kenny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대명사인 학생 아니 그가 들어오든지 이 차이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예요, 되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문장을 변형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명사에다가 girl이라고 해서 여자아이를 넣을게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냥 여자아이가 아니다. 어떤 여자아이냐라고 꾸며주는 게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pretty 인데 명사 앞에는 사람이 아닌 이상 관사를 하나 정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pretty girl 관사라고 on 더 그리고 끝에 s가 붙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pretty girl 한 명의 예쁜 소녀는 뭐 한다? teaches students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형용사가 추가된 거죠. 여기에서는 그죠? 그래서 a pretty girl teaches students 이렇게 해서 문장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쁜 소녀 한 명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사의 형용사의 명사까지 썼는데 근데 그럼 부사는 어디다 쓰나요? 글쎄요. 부사는 이제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내지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 위해서 뒤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부사로 나오는 것은 글쎄 teach를 또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teach를 꾸며주면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quickly라고 할까요?
빠르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쁜 소녀는 빠르게 가르친다. 누구를? 학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학생들도 형용사로서 꾸밀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들인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명사니까. 명사는 형용사로 꾸밀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그랬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students는 어떤 students인지 smart? 똑똑한 학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쓰죠. quickly. 그래서 빨리 가르친다 뭐 이런 말이 됐는데 여기다가 넣고 설명을 해줄게요. A pretty girl teaches quickly teaches smart students. 이렇게 해서 예쁜 소녀 한 명이 똑똑한 학생들을 빠르게 가르친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서에만 맞게 제대로 된 단어를 써서 넣으면은 그러면 문장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에 대한 규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문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문법을 가지고 늘려나가는 과정을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왜 가운데로 안 모였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뭘 해주면 될까? 전치사가 있는데 얘는 전치사는 왜 쓰냐 여기에서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의 역할은 teach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가르치다 라는 타동사로 뒤에 이제 smart student가 나왔지만 student라는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teach 다음에 student가 바로 나와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look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누구를 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look at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at 이런 식으로 해야 여기에 들어갈 목적어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smart students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다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pretty girl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이니까 여기도 s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다 가져갈 때 A pretty girl quickly looks at smart students.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예쁜 소녀 한 명이 똑똑한 학생들을 빠르게 본다 라는 문장이 됐어요. 여기에서는 왠지는 모르죠. 그냥 아무렇게나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전치사라는 게 왜 등장했느냐? 뒤에 누구누구를 이라고 바로 못 말하는 그런 자동사라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거에는 전치사를 같이 써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떻게 더 길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명사인데 이 문장은 여기에서 끝났어요. 이미 모든 할 말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문장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 추가적으로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육하 원칙이에요.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와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넣고 어디에서 가르친다를 넣어볼까요? at이 들어가고 the school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서라는 말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추가적인 부분이 생성됐죠. 여기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위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at the school인데 시간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every day 해서 매일 본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건 육하원칙이니까 여기에는 전치사 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아요. 어쨌건 간에 완성된 문장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다. everyday가 되면은 매일 본다가 되고 또 누구? with her friends 라고 하면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본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나왔으니까 왜 본다? 글쎄요. 왜 본다라는 거는 약간 접속사로 들어가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은 이라고 접속을 하고 뒤에 문장이 고스란히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무엇은 됐죠. 왜냐면은 그 소년들이라고 됐으니까 무엇도 후도 끝났단 말이에요. 설명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운을 띄울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girl이 어떤 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나왔잖아요. 한 단어짜리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pretty면은 pretty, beautiful이면 beautiful, fast면은 fast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단어로만 나와요. 형용사로. 근데 이게 전부 다 아까 여기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이렇게 뭐뭐한이라고 니은자로 끝나는 받침으로 끝나는 어떠어떠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형용사로 그냥 단순하게 비싼, 좋은 하고 한 단어씩으로 딱딱딱딱 끝나는 말만 평생 하고 살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이런 문장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만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말할 거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이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어에는 이런 것들을 위한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같은 말을 하기 위해 만든 도구의 이름은 관계대명사 이건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왜 배우냐라고 물으신다면 형용사로만 답이 안 나오니까 형용사로만 말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